오케이. 자, 캘리브레이션이 잡혔으면 이게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들고 움직여 보죠. 잡고 움직였을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가도 짐벌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하면 짐벌 세팅은 정상적으로 잘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짐벌에 경고가 뜬다거나 진동이 온다거나 그러면 밸런스가 잘못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잘 된다. 그러면 짐벌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랑 앵글이 조금 다르죠. 요 짐벌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앵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저도 이 짐벌을 사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세팅이랑 밸런스를 잡았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못하시는 분도 있었고,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놔서 저도 초반 세팅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판매를 하면서 실제로 세팅을 하라고 줘보면 고객들이 세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짐벌 세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카메라들 보면 이렇게 스몰리그로 해가지고 케이지를 씌워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케이지 말고 이런 손잡이, 이 짐벌의 활동 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이런 손잡이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전면에 렌즈 보호 캡을 씌워 놓죠. 캡도 이거를 밸런스를 잡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게에 좀 약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보통 이런 렌즈들은 이렇게 줌 기능이 있죠. 줌 기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줌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고 줌을 이렇게 길게 뺏었을 거다 그러면은 밸런스에 경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딱 촬영할 설정으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메라는 이제 준비가 됐고요. 짐벌을 세팅을 할 건데, 짐벌의 아래쪽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삼각대가 있죠. 조립을 해서 짐벌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세울 때 짐벌에 나오는 이 스크린 부분 있죠. 터치하는 스크린, 컨트롤러가 있는 이 부분이 내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쪽에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설정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퀵 릴리즈 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요게 카메라에 장착이 되잖아요. 카메라 아래쪽에 리그 부분에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보시면 요 위쪽, 요쪽이 앞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케이지가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케이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렌즈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립 부분이 아래쪽으로 살짝 홈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이 카메라 앞쪽이고, 여기가 여기 케이지에 바로 딱 맞닿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조립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딱 끝까지 밀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수평이 잘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세팅을 잡고 설정을 했을 때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고 지금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던 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펜축이죠. 펜축은 기본적으로 잠궈 놓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롤축이죠. 롤축은 이렇게 하셔서 이쪽 모터, 틸트 모터죠. 틸트 모터가 오른쪽으로 오도록 해서 세팅을 해서 아래쪽을 잠궈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틸트 모터를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렸을 때 이 상태로 완전히 풀렸고, 여기 릴리즈 플레이트에다가 아래쪽에 열어놓고 카메라를 앞쪽에서 뒤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연결할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넣으셔서 뒤로 끝까지 밀고 카메라를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카메라 고정하는 것까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다른 분들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풀고 시작을 해요. 펜축도 풀고 롤축도 풀어놓고 여기서 막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세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축을
다 잠궈 주시고 내가 사용할 거, 밸런스 잡을 거만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틸트만 잡을 거니까 틸트만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가 전방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잡아주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카메라가 전방을 볼 때 이렇게 숙여지거나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너무 뒤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늘 보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정도 수준,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카메라가 하늘을 보기를 잡는 방법인데, 자, 위쪽으로 아예 놔뒀을 때 카메라가 하늘을 보면서 그대로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자꾸 앞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요 중심을 봤을 때, 요 중심으로 봤을 때 앞쪽, 이쪽이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열어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카메라가 완전히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자, 안 움직이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잡아주고 완전히 카메라가 90도 위쪽으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시면 요 위치를 잡아주는 건 끝났습니다. 요 위치는 잡아줬으니까, 자, 이제 틸트 축을 잡아줄 건데 정면을 바라봅니다. 정면을 바라봤을 때 카메라가 뒤쪽으로 약간씩 움직이잖아요. 이게 앞쪽에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지금 숙인다라고 놓고 볼게요. 숙이면 이렇게 잡으면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자, 지금 잡혔잖아요. 근데 이게 틸트 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랑은 좀 다르게 특이한 게, 얘가 완전히 잡혔다는 거는 카메라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놓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놓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계속 그대로 서 있죠? 이렇게 하면 틸트는 잡힌 겁니다. 오케이, 틸트를 잡았기 때문에 틸트는 잠궈줍니다. 그 다음에 롤축을 잡아줄 건데, 얘를 풀면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카메라가 이 중심으로 얘가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쉽게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기억하고 잡으니까 잘 잡는데, 처음엔 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이 조금 더 무겁죠? 이쪽이 약간 더 무겁습니다. 자, 잡혔죠? 자, 이렇게 잡혔다는 거는 뭐냐면 돌렸을 때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서 있고, 완전히 돌렸을 때는 얘가 중심축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서 있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무게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축이 지가 일을 안 해도 무게가 어느 쪽으로 해도 무게가 지금 잘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얘는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잠궈줍니다. 마지막에 이쪽 펜축을 열어주고 잡아줘야 되는데, 펜축 같은 경우에는 잡을 때 이렇게 앞으로 숙이거나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면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돌고 이렇게 잡았을 때도 막 지 맘대로 움직이죠, 카메라가. 그러면 자, 보시면 카메라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뒤로 넘기면 이쪽으로 돌죠. 이쪽으로 돌렸을 때 앞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쏠려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너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풀어서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똑같이 넘어오죠. 다시 조금 더 뒤로 보내주고 잡아서 뒤쪽으로 넘겨주면 그래도 조금씩 넘어와요. 자, 이제 괜찮아요. 뒤쪽은 안 넘어오죠. 그러면 뒤쪽이 무거운지 앞쪽이 무거운지를 봐야 되니까 앞쪽을 다시 숙여 볼게요. 괜찮죠? 이쪽으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방법은 얘를 잡고 들어서 90도로 돌립니다.
돌아가죠. 뒤쪽이 더 무겁게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쪽으로 조금 밀어줍니다. 위치로 돌아오죠. 여기 중심으로 앞뒤가 잘 잡혔기 때문에 중심이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약간 더 이 중심으로 봤을 때 앞쪽이 좀 숙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앞쪽이 조금 더 무거우니까 약간만, 정말 미세하게 약간만 뒤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잘 잡혔죠.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고 짐벌도 켜고. 저는 지금 이걸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잡아놓은 건데, 자, 이게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상태에서 켜면 얘는 지금 이 축은 풀어놨는데 나머지 축을 잠궈놨잖아요. 그래서 이 축을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경고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실 게 여기 캘리브레이션이거든요. 요거로 잡아주시고 캘리브레이션 시작 이렇게 눌러주시면 떨죠. 위아래로 잡고 펜을 잡고 그 다음에 롤을 잡고 다 잡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없이 다 잘 잡혔으면 100%에서 캘리브레이션 완료. 자, 캘리브레이션이 잡혔으면 이게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들고 움직여 보죠. 잡고 움직였을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가도 짐벌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하면 짐벌 세팅은 정상적으로 잘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짐벌에 경고가 뜬다거나 진동이 온다거나 그러면 밸런스가 잘못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잘 된다. 그러면 짐벌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을 설명을 해보면 제일 많이들 쓰시는 게 요게 모드 전환인데, 펜 팔로우 모드 있고, 요거는 모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요 팔로우 속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펜 팔로우 속도를 빠르게 해놓고 보통으로 해놓고 느리게 해놓고 할 수 있어요. 팔로우 속도를 빠르게 해놓으면 내가 움직였을 때 기본적으로 쭉 넘어가잖아요. 그럼 카메라 약간씩은 돌아가죠. 중심이랑.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요 손목을 틀게 되면 카메라가 중심으로 같이 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시 정면을 보면 정면을 봐야 되고, 돌렸을 때는 이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따라오는 거를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의 차이예요. 펜 팔로우 모드를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느리게 하면 내가 움직였을 때 얘가 따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움직임이 빠른데 얘가 늦게 따라오면 카메라 앵글에서 내 피사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촬영할 때 어떤 거를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움직임이 빠른지 느린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줄지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한다. 그런 팔로우 모드는 빨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잘 따라와요. 그리고 펜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펜 팔로우 모드,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옆으로만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카메라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틸트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옆으로만 움직여요. 펜만 움직이는 거고요. 펜 틸트 팔로우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위아래로 움직이죠. 이게 틸트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 틸트 모터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펜 모드랑 틸트 라인이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영상을 찍어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FPV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모든 축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중심도 못 잡고 이런 식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어지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잘 쓰시지를 않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잘 사용을 안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3D 롤
365는 뭐냐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 이렇게 전면을 보고 3D로 잡아놓으시면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돌린다. 드라마틱한 그런 스타일의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심으로 잡아주는 거는 여기 있는 트리거 손잡이를 2번 딱딱 하시면 수평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속도, 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카메라가 왔다 갔다 움직여주죠. 그런데 이 조이스틱 속도를 빠르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느리게 하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촬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빠르게 놨어요. 빠르게 놨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잘 보이니까 그렇게 조이스틱 평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조이스틱 평활도를 낮게 해보고 높게 해보면 내가 조이스틱을 움직였을 때 평활도가 낮으면 바로바로 탁 서요. 브레이크가 탁탁 걸립니다. 그죠? 근데 높음으로 놓으면 약간씩은 늦게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영상을 내가 피사체를 딱 잡았을 때 약간 스무스하게 마지막 카메라 움직임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딱 서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내가 어떤 피사체를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얼 기능은 사실 이거는 얘랑 같이 연결이 됐을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에 따라서 설정이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했을 때 안 되면 케이블을 연결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짐벌은 케이블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캐논이랑 소니랑 그런 뭐 호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호환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축을 돌리는 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속도를 옆에서도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속도를 조금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해놓으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요. 낮게 해놓으면 다이얼 움직여도 움직이는 게 조금 느립니다. 보통 저는 그냥 익숙한 게 50 그냥 그 세팅 그대로라서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잡아올 때 쭉 당겨오는 이런 스타일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짐벌 가지고 밸런스를 잡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아마도 짐벌을 밸런스 잡으면서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잘 몰라서 다른 영상들을 보고 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습득을 한 건데, 이게 매뉴얼을 보고 나니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매뉴얼에는 각자를 따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장에서 필드에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유튜브에 있는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면 이거를 다 풀어놓고 막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그게 잡고 나서도 힘들고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틸트를 잡을 때는 틸트 축만 풀어놓고, 롤을 잡을 때는 롤 축만 풀어놓고, 펜을 잡을 때는 펜만 풀어놓고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정확하게 밸런스가 잡힙니다. 그것만 유념해서 밸런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했었습니다.